자, 더 나아가기 전에 일단 비고 표기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까 합니다. 비고 표기법은 뭔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도구이기도 하고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면접에서도 단골 주제로 등장하는 녀석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비고 표기법이 뭔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알고리즘을 연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 기존에 사용하던 로직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 구현한 알고리즘이 기존에 돌아가던 알고리즘보다 더 효율적이다, 더 좋고 빠르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한데, 근데 여기서 문제는 애당초 두 알고리즘 비교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선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그냥 뭐 조금 많이 빨라요 라고 비교를 하는 건데, 이런 말로 뭐 해봤자 뭐 전혀 객관적이지 않으니까 근거로 사용하긴 애매하겠죠. 자, 그래서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그냥 프로그램 로직을 실제로 구현을 한 다음에 실행 속도를 비교하는 거는 어떨까요? 말로만 그냥 빠르다고 하는 것보다야 당장 보여지는 실행 결과가 있으니까 당연히 조금 더 낫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의존적이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환경이라는 거는 뭐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는데, 예를 들면 컴퓨터 뭐 하드웨어 성능이라거나 우리가 윈도우 환경인지 리눅스 환경인지 모바일 환경인지 뭐 다양한 요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A 알고리즘이 빠르고 어떤 특정 환경에서는 B가 빠르다면 애당초 두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게 약간 애매모호하고 무의미해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실 가장 큰 문제는 구간별로 알고리즘이 성능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이 A 알고리즘이 빠르다가 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성능이 역전돼서 B가 빨라지는 경우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알고리즘을 선택한다는 건 결국 우리가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회사에 출근할 때 뭐 걸어가야 하느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하느냐 중에 선택을 하는 거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여러분은 뭐가 더 빠르다고 단정을 지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일반적으로야 지하철이 더 나을 수도 있겠지만, 회사가 정말 운 좋게 그냥 집 앞 코앞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즉 걸어서 30초 거리라고 한다면 지하철 타는 시간보다 그냥 걸어가는 게 훨씬 더 빠를 수도 있겠죠. 반면 거리가 뭐 당연히 어느 정도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무조건 지하철을 타는 게 더 좋은 선택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가지 방법이 강점을 보이는 구간이 달라지는 일도 충분히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실행 속도가 아니라 조금 더 객관적인 지표로 사용하기 위한 이제 비고 표기법이라는 거를 이용을 하게. 자, 그래서 비고 표기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 건데요. 간략하게 한 줄로 표현을 하자면 그냥 시간의 개념보다는 조금 수행되는 연산의 개수를 대략적으로 판단한다, 뭐 이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산이란 산술, 비교, 대입 등의 기본적인 연산을 말하는 거고요. 말로 해봤자 좀 잘 와닿지 않으니까 일단 한번 사용 예를 볼게요. 자, 일단 세 가지 함수를 준비를 했는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대략적인 계산을 해볼게요. public int add라는 그 add 함수에서 보면은 n이라는 인자를 받아가지고 n 플러스 n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뭐 덧셈 연산 한 번만 하고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니까 대략적인 연산의 개수는 한 1이라고 뭐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add2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n이라는 숫자를 인자로 받기는 하지만 이번에는 for문이 하나가 있고 그 for문 안에서 n번 동안 덧셈 연산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서 이제 0을 대입할 때 또 하나를 추가해가지고 총 개수는 n 플러스 1개라고 뭐 중간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add3 같은 경우에는 뭐 마찬가지로 처음에 썸에 0을 넣어주는 부분이 하나가 있으니까 1을 하나 칠 거고, 그 다음에 이중 루프로 n 곱하기 n번, 즉 n 제곱번 덧셈을 하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뭐 n제곱 더하기 한 번에 연산을 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런데 아까 1단계에서 한 게 최종 결론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남아 있어요. 2단계도 뭐 딱히 어려운 내용은 없는데 그냥 쉽게 요약을 하면은 대장만을 남기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규칙이 있는데 영향력이 가장 큰 대표 항목만 남기고 나머지를 쫙 삭제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상수항은 그냥 무시를 한다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2 곱하기 n이라면 그냥 n으로 상수를 빼고 나머지만 이렇게 딱 남기는 거죠. 자, 그래서 예제를 또 하나 들어봤습니다. 이번에는 add4라는 함수가 될 거고요. 차근차근 분석을 해보면 처음에 sum이라는 변수에 0을 뭔가 넣어주고 있고, 그 다음에 포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냥 덧셈 연산을 n번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는 이중 포문이 있는데 각 포문에서 이 n번씩을 루프를 돌고 있기 때문에 이 덧셈이 실행되는 횟수는 2n 곱하기 2n, 즉 4n 제곱만큼 수행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딱히 왜 있는지 모를 존재감 모를 덧셈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래서 걔도 1로 치면은 최종 결론은 1 더하기 n 더하기 4n 제곱 더하기 1이 연산의 개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제 2단계를 뭔가 진행을 해야 되는데, 아까와는 달리 이 숫자에다가 괄호를 치고 뭔가 5라는 대문자 5가 붙는 거를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비고 표기법이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읽을 때는 정식 명칭은 order of라고 읽어야 하는데 그냥 저는 귀찮아서 5의 뭐 몇이다 라고 그냥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자, 여기서 대장만을 남겨야 된다고 했죠. 근데 여기서 가장 큰 숫자, 즉 가장 큰 영향을 남기는 애는 4n 제곱이 될 거예요. 뭐 그거에 대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릴 건데, 어쨌든 지금은 뭐 당연히 1이나 n이나 4n 제곱 중에서는 4n 제곱이 당연히 제일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얘가 대장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n 제곱까지 뭔가 나왔는데 여기서 상수를 무시하니까 4를 빼서 그냥 n제곱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뭔가 비고 표기법으로 보면은 이 함수는 뭐 대략적으로 n제곱의 시간 복잡도를 가진다라고 뭐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거. 그래서 뭐 결과적으로 보면은 비고 표기법을 뭔가 계산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뭐 재기함수를 탄다거나 아니면 함수 안에서 다른 함수를 또 여러 복잡하게 탄다거나 하면은 조금 더 복잡해질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간단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가 싶기도 하죠. 애당초 왜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고 상수도 무시하는지 약간 이해가 안 갈 수도 있는데요. 비고 표기법에 대한 약간 의미를 조금 찾자면 사실 얘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이 함수가 어떤 식의, 그러니까 정확히 몇 개의 연산량을 한다가 중요한 개념이 아니고 데이터가 늘어남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연산량이 증가하느냐를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n제곱이 워낙 빠르게 증가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하면 솔직히 나머지들은 뭐 굳이 언급할 가치도 없을 정도로 영향이 미미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생략을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 4n 제곱이나 n제곱이나 그냥 아주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별로 그렇게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상수도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고 표기법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아이들을 뭐 5개를 이렇게 모아본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네, 인터넷에서 굉장히 이쁜 그래프가 있길래 긁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뭐 수학을 자주 해보셔서 좀 기억이 나시면은 사실 이 그래프를 보면 딱 아실 텐데, 일단은 이 수평으로 n이 있고 수직으로 t라는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는 방법은 이제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위로 뭔가 그래프가 가면 갈수록 시간 연산, 그러니까 시간이 점점 오래 걸린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표도 보고 그래프도 이렇게 유심히 살펴보면은 물론 이게 컴퓨터 성능에 따라서 당연히 뭐 연산 시간은 달라지니까 그 세세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비교를 해봐가지고 얼마나 속도 차이가 나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MMO를 만든다고 치면은 뭐 10,000명에서 많으면 100만까지 숫자를 다루게 될 텐데, 여기 보면은 n제곱이라는 애는 정말 성능이 끔찍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거의 10만 되면은 뭐 벌써 이 실험자의 컴퓨터에서는 10초씩이나 걸린 거를 볼 수 있고요. 뭐 그렇게 좋은 컴퓨터는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나중에 시간 복잡도를 뭔가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뭐가 빠르고 뭐가 느린지는 조금 머릿속에 그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상수 시간 안에 연산이 되는 거, 즉 그냥 1이라는 숫자가 가장 빠른 게 당연히 뭐 당연한 거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은 늘어나지도 않고 그냥 수평으로 쭉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빠른 게, 그러니까 이 5개 중에서 두 번째로 빠른 게 이제 로그 함수고요. 로그 함수는 굉장히 평탄하게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도 굉장히 안전하고 좋은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약간 불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데, 뭐 n까지는 솔직히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n은 그냥 데이터가 100개면 100번 실행을 하는 거고, 100만 개면 100만 번 실행을 한다는 개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n로그 n과 n제곱, 뭐 사실은 n세제곱부터 뭐 쭉 늘어나긴 할 텐데, 얘네들은 굉장히 그래프가 가파르게 하늘을 뚫고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엄청나게 큰 부하를 일으키는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뭔가 알고리즘 계산을 해봤는데 n제곱이다 혹은 n세제곱이다 이러면은 정말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래프를 분석할 때 파란색에 이제 로그 n이라고 로그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었고, 또 분홍색에도 n로그 n이니까 로그 n이 한 번 더 등장을 했죠. 생각보다 로그가 자주 등장한다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이렇게 주변에 얘기를 해보면 로그 함수를 잘 모르시는 분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그 함수에 대해서만 잠시 언급을 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그를 뭔가 수학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그냥 좀 직관적인 느낌적인 느낌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은 왼쪽과 같이 2에다가 계속 승수를 곱해 볼게요. 예를 들면 2의 1승은 2이고요. 2의 2승은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고, 2의 3승은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이 당연히 되겠죠. 여기까지는 뭐 별로 어려운 게 없고요. 자, 그런데 이거를 조금 더 일반화 해가지고 2라는 숫자가 아니라 그냥 a라는 숫자로 일반화를 시켜 볼게요. 그래서 뭐 정말 어떤 특정 상황에서 a에다가 몇 승을 곱했더니 b가 되었다라는 식이 성립을 한다고 했을 때, 이 물음표가 바로 로그 a의 b가 되는 겁니다. 이 a가 밑에 작은 숫자로 있는 거를 볼 수 있고, b는 그 로그라는 함수 안에 직접 들어가는 값이고요. 그래서 또 우측을 보시면 2에다가 몇 승을 곱했더니 n이 되었다 라고 했을 때 이 물음표가 다시 로그 2의 n이 되는 거를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뭐 특정 예를 들면 소팅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가 n 로그 n이다 라고 뭐 말을 쉽게 하는데, 엄밀히 말하면 그 로그는 그냥 일반적인 로그가 아니라 로그 밑에 있는 숫자가 2인 경우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도대체 이게 언제 쓰이느냐? 전혀 직관적이지 않다라고 조금 불평하실까봐 제가 하나의 예제를 더 준비를 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은 우리가 어떤 게임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숫자가 뭐 1에서 100 사이의 숫자가 있는데, 그 소위 업다운 게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있을 거고, 출제자가 머릿속으로 이 1에서 100 사이의 숫자를 그냥 뭐 랜덤으로 하나를 고를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87을 머릿속에 생각을 하고 있겠죠. 자, 그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맞추는 사람이 숫자를 때려 맞춰 볼 건데, 때려 맞춘 숫자와 이 실제 정답을 비교해서 정답이 때려 맞춘 숫자보다 위에 있는지 아래에 있는지를 출제자가 말을 해주겠죠. 업인지 다운인지. 아마 이런 게임 뭐 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런데 이 업다운 게임을 할 때 보통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냥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접근을 하면은 굉장히 비효율적이 되겠죠. 보통은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중간에 있는 값을 하나 찍어가지고 50이라는 값을 찍었는데, 출제자가 이제 87이
50보다 더 위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은 이런 식으로 1에서 50 사이에 있는 숫자는 후보군에서 다 날아가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50에서 100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이번에는 또 중간에 있는 75를 찍을 거예요. 그러면 다시 출제자는 또 업이라고 말을 해줄 거고, 그러면은 결국 이번에도 50에서 75 사이의 숫자는 다 날아가는 셈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현재 남은 숫자에서 반씩 쪼개는 상황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최악의 경우에 몇 번째 트라이 만에 몇 번 시도를 해서 이 최종 결과를 맞출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숫자가 n까지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n개의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한 번 뭐 찍을 때마다 절반씩을 날리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2를 계속 나누게 되겠죠. 첫 번째 트라이에서는 그냥 2를 나눈 거고 두 번째 수에서도 또 2를 나누니까 결국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2에다가 대충 물음표라는 몇 번 트라이를 하니까 얘가 뭐 대략적으로 1이 되었다는 거를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식을 조금 정리를 해보면 2가 대략적으로 2의 물음표 승이랑 같아지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많이 보던 애인데 이쪽으로 다시 위에서 보면은 얘가 바로 이 식이니까 결국 이 물음표는 또 로그 n을 따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 우리가 몇 번째 트라이 만에 맞출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이 로그 2의 n 혹은 여기다가 1을 더한 숫자면 충분히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현재 후보군에서 계속 반씩을 쪼개가지고 최종적으로 1이 즉 하나의 뭔가 후보군만 남은 셈이 되니까 그렇게 됐던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어떤 함수가 그러니까 어떤 알고리즘이 로그 함수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 이미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계속 반띵을 해가지고 반씩 계속 후보군을 줄여나가는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동작을 하겠죠. 반씩 계속 줄이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 n이랑 로그 n은 차이가 극심합니다. n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던 문제로 치면 그냥 하나씩 서칭을 하는 경우가 말하는 그 n이고요. 로그 n은 반띵을 하면서 계속 줄여가는 게 로그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간단히 느낌적인 느낌으로 로그 n이라는 아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얘는 뭐 종종 등장하게 되니까 그냥 개념만 어렴풋 이해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